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지용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20일 저희가 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기사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을 관통하는 핵심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 금융권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새로운 곳에 돈을 풀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울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금융권 현주소를 파악하려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해야 할 곳부터 봐야 하잖아요. 마치 전교 1등 할 줄 알고 아주 안전한 과목만 막 죽으라 팠는데 막상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완전 낙제점이 나온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 지금 한국산업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국책은행엔 산업은행에서 지금 굉장히 의외의 리스크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산업은행이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장부에서 아예 털어내버린 대출, 그러니까 대손삼각비라고 하죠. 이게 1년 새에 무려 230%나 폭증했다는 충격적인 팩트가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수치가 진짜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죠. 지난해 기준으로 그 금액이 8,376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500억 원대였는데 3배 이상 폭증을 한 거니까요. 와,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린 셈이네요. 그래서 순이익도 3천억 원 가까이 증발해버린 거고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산업은행 자산 자체는 197조 원대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그 3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 채권 비율이 0.78%로 확 뛰었고요. 아, 자산은 늘었는데 불량 채권도 같이 늘어난 거군요?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쌓아두는 방어막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비율이 무려 36%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위험 경고등은 막혀지고 있는데 정작 에어백은 얇아지고 있는 셈이죠. 기자님,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중소기업 연체율이 대기업보다 한 5배나 높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같은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무려 83%나 되는데도 오히려 부실률이 낮아지고 수익성도 좋단 말이죠. 반면에 중기대출 비중이 18%대밖에 안 되고 대기업 위주로 아주 안전하게 영업한 산업은행은 왜 지표가 더 악화된 걸까요?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리스크를 대하는 두 은행의 태도 차이입니다.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관리가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느슨해졌다는 건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애초에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험지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현미경 보듯이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반면에 산업은행은 대기업 중심의 큰 포트폴리오에 기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여신 관리의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안전하다고 믿고 오히려 방심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보니 거시경제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 같은 대규모 대출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 거대한 항공모함 몇 척의 자금을 크게 묶어두다 보니까 한 척만 암초를 만나도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대기업 대출이나 전통적인 방식에서 리스크가 터져 나오니까 은행들이 살 길을 찾아서 아예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은행원이 갑자기 막 엔터 기획사 스카우터나 벤처 캐피털 심사역처럼 변하고 있다면서요. 네, 과거의 장부 대신 미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신한은행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기업 대출 심사역으로 반도체나 AI 기술자뿐만 아니라 뷰티, K-컨텐츠 같은 K-컬처 전문가를 아예 뽑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은행에서 K-팝 전문가가 대출 심사를 한다고요? 그냥 자문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진짜 실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대출 여부의 핵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나 부동산 담보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성장성이나 기술 경쟁력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와, 완전 구조가 바뀌고 있네요.
신한은행이 그 변리사나 산업분석가들 모아서 선관 취미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정부에서도 K-콘텐츠, K-바이오 이런 걸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밀고 있잖아요. 무형자산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발에 맞추는 겁니다. 아, 기사 보니까 우리은행도 산업부랑 손잡고 라이징 리더스 307개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 중견기업 35곳에 최대 300억 원씩 금리 우대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 은행들이 이렇게 낡은 장부보다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성장성에 베팅하는 게 결국 이게 살 길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결국 제조업 중심에서 콘텐츠나 기술 같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밸류체인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네. 금융권 역시 생존하려면 기존의 담보 영업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유망한 곳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필연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은행들이 이렇게 미래 산업에 돈을 쏟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존립 위기죠. 인구 소멸이라는 엄청난 메가 리스크에 파격적으로 베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새마을금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새마을금고의 MG 희망 나눔 걸음마 적금 기사 보셨죠? 독자님들, 금리가 최고 연 12%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평균 적금 최고 금리가 기껏해야 3.56% 수준이잖아요. 12%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혜택인데 출시 일주일 만에 한도의 10% 가까이가 다 팔렸대요. 엄청난 인기죠. 조건을 자세히 보면 새마을금고의 의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대상인데 첫째는 10%, 둘째는 11%, 셋째는 12%를 줍니다. 와,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확 커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출생아는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적용해 줍니다. 지방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아, 지역 소멸 방어용이군요. 이게 벌써 깡총 육룡 아기뱀에 이어서 네 번째 시리즈인데 누적 판매량은 14만 조가 넘는데요. 근데 기자님, 금고 입장에서 12% 이자를 주면 이거 너무 적자 아닌가요? 감당이 되나요? 이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당장 12%라는 숫자만 보면 출혈 경쟁 같지만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기반의 협동조합입니다. 동네에 아이가 안 태어나서 인구가 소멸하면 금고 자체도 문을 닫아야 해요. 아, 고객이 사라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12%의 이자는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저출생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해 직접 비용을 감수하면서 뛰어드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와, 진짜 의미가 깊네요. 그래서 독자님들께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 단순히 얼마 벌었냐 하는 수익률 지표만 보실 게 아니고요. 네. 그 자원이 혁신산업이나 출생률 문제처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진짜 좋은 금융을 알아보는 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권의 엇갈린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미래 투자 전략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